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대표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 가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상비약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상비약에 대해서 오늘 엄마들 그리고 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병원의 튼튼센터 센터장이신 조기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의사 조기혜입니다. 먼저 상비약 상자를 저희가 한번 부탁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상비약을 하나씩 가져와 달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 안에 뭘 넣어야 될지 몰라서 요즘은 구급 상비약 통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통째로 그냥 산 경험이 있는데 원장님이 한번 보시면 어때요? 이제 지금 딱 보니까 해열제가 먼저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니 해도 상비약 1번은 해열제죠. 네. 네. 아이들 이제 열이 날 때 해열제를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챙겨서 이제 구비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열이 나는 거에 대한 왜 우리 몸에서 열이 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한다면 열 나는 거에 대한 공포를 조금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왜 열이 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병균이 들어오는 걸 눈치채고 정상적인 면역 체계를 작동시키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안 먹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데 해열제가 필요하거든요. 아이들이 열이 나면 어때요? 이제 1도만 올라가도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기가 금방 지쳐하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조금 못 먹고 열이 나고 하면 탈수가 금방 오거든요. 근데 열이 나가지고 입이랑 이런 구강 같은 데랑 점막이 마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기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막아주지도 못하고 걸러내지도 못하고 분비물이 다 배출이 안 되니까 더 아파져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해열제를 먹여서 아이를 조금 도와주는 게 아이 컨디션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열과 관련된 질문 3가지를 보면 첫 번째, 몇 도부터 위험한가요? 그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고요. 우리 아이가 열성경련을 하는데 열성경련을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 3번째는 해열제를 먹였는데 왜 열이 안 떨어져요?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몇 도부터 위험하다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닌데 애기들이 감기를 앓는 정도의 발열 범위 안에서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열성 경련을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열이 막 나는 시점에서 몸의 중심 체온이 이렇게 올라갈 때 경련을 보통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기가 해열제를 먹여서 경련하는 걸 예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3번째로는 아기가 해열제를 먹였는데 열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39도에서 해열제를 먹였어요. 1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체온을 재봤더니 또 39도인 거예요. 해열제가 물인가요? 안 듣는 건가요? 아니고 아기는 그때 체온이 계속 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해열제가 하는 일이 체온을 정상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체온을 1도 또는 1.5도 정도 낮춰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해열제, 열이 나는 게 우리 몸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해열제를 먹는다고 다 정상 체온이 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열에 대한 걱정을 조금 내려두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설명 잘 해주셔서 좀 안심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상비약 중에 해열제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레비추님은 어떤 해열제 쓰고 계세요? 2가지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쌍둥이라서 서로 돌아가면서 옮아서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병원에 가기는 좀 어려우니까 급할 때는 집에 있는 상비약으로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유님은 어떤 해열제신가요? 저는 여러 가지 먹여봤는데 아이가 이걸 가장 잘 먹더라고요. 맛있는지. 그래서 요걸로 주로 이제 해열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어떤 걸 더 먼저 먹나요? 빨강이 파랑이 중에서. 빨간색 제일 먼저 먹입니다. 그쵸. 그래서 보통은 아이들이 특별히 간에 문제가 있거나 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제를 먼저 먹이실 걸 추천드리거든요.
댁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이 빨간색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또 파란색이 이부프로펜 계열 해열제인데요. 해열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계열의 해열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기들 많이 먹는 덱시부프로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부프로펜 제제에서 해열 진통 성분만 쏙 빼가지고 만든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부프로펜 계열 해열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소아과 의사들은 아세트아미노펜을 먼저 먹이라고 권장을 하죠. 근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경우에는 해열 효과 말고도 진통 효과가 있어서 아가가 이제 두통, 열은 없지만 두통이나 치통이 있다 이럴 때도 먹을 수 있거든요.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경우에는 작용이 조금 빨라요.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그 다음에 위장관 장애가 별로 없어서 아기가 빈속에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6개월 이전에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아세트아미노펜 4개월 이후에 먹이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원인이 뭔지를 찾기 위해서 병원에 먼저 가야 되니까 해열제를 먼저 먹이지 말고 병원에 먼저 가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부프로펜은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이 없는 효과, 소염 효과가 있죠. 그래서 염증이 조금 심한 그런 발열에서 먹으면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부프로펜은 아세트아미노펜보다는 효과가 조금 천천히 나타나는데 오래 가요. 그리고 얘가 위장관 장애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빈속에 먹으면 좀 불편해서 밥을 먹든지 아니면 위장약이랑 같이 먹든지 하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친구는 6개월 이상에서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경우에는 간이 안 좋은 애기들은 조금 먹는 걸 피하는 게 좋고 또 이부프로펜 같은 경우는 콩팥에 무리를 줄 수 있어서 콩팥이 안 좋은 친구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은데 보통 통상 먹는 용량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좀 더 어린 나이에 먹을 수가 있고 또 빈속에도 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효과도 빠른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을 의사들이 먼저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저는 색깔만 보고 응급할 때 먼저 먹어야겠다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아,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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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장님 혹시 해열제 남은 시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그 해열제 보통 이렇게 큰 통에 있는 걸 처방받게 되면 그 약국에서 이렇게 작은 통에다 덜어서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어머니께서 한 병을 사왔다고 해도 뚜껑을 오픈한 다음에는 얘가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그때부터 약이 좀 변하기 시작하고 또 오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먹을 약은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지금 아프지 않은데 상비약으로 가지고 있다가 아플 때 먹이려고 하는 약들은 이런 공기 중에 노출이 안 된 것들을 보관하고 계시는 게 좋으니까 요즘에 이렇게 소포장으로 조그맣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상비약으로 가지고 계실 때는 이런 파우치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건강관리를 할 때 보면 엄마들도 뭔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배워가잖아요. 네, 이런 육아도 먼저 알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배워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열제 복용하는 법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아기가 열이 나더라도 힘들어하지 않으면 일단은 아이 상태를 지켜보고 해열제 먹이는 거 조금 미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기가 만약에 힘들어한다 그러면 해열제를 복용하는데 보통은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를 우선적으로 복용하도록 그렇게 권고합니다. 네, 오늘 건강한 요리의 앨리스 저희 상비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해열제 상비약 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